이번엔 내가 참자. 내가 먼저 연락하자. 내가 양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내 마음만 무너져 내리는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망치는 5가지 습관,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품격 있고 평온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의 원칙들을 이렇게 차분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않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먼저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물론 상대방에게도 분명 책임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잘못이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상대를 바꾸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불가능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지치고 맙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관계도 좋아질 텐데, 저 사람이 성격만 좀 바꾸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만 하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모든 게 상대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상황을 탓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이런 갈등을 만들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남편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해.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즘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퇴근 직후에 대화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건 아닐까?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비로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말 아침에 대화를 시도해 볼까? 먼저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내 이야기를 해볼까? 좀 더 부드러운 톤으로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상대를 바꾸기에서 상황을 바꾸기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갈등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거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거나 서로의 상황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런 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명백히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결국 관계가 나아지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나입니다. 고통받는 것도 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상황을 바꾸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남 탓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할 순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만 남깁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남 탓하는 습관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모든 짐을 혼자 떠안지 않기.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욱 그렇죠. 집안일, 자녀 양육, 부모님 봉양, 심지어 가족들의 감정까지도 혼자 다 챙기려고 애씁니다.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짐을 짊어집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모든 짐을 떠안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 사람은 뭐 했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편하게만 있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이게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그 억울함은 서서히 상대를 향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지키려고 희생했던 그 마음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늙어서 자식들을 원망하는 경우, 가정을 위해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아주겠지. 언젠가 내 희생을 이해해주겠지. 언젠가 보답받을 날이 오겠지.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혼자 모든 걸 떠안으면 당신은 지치고 상대는 의존적이 되고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도움이 필요해.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짐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관계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사람은 받기만 하면 미안해집니다. 주기만 하면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주고받으면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 가서 이제 나도 좀 도와줘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동안 다 혼자 하더니 왜 갑자기? 오랜 세월 혼자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상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짐을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그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함께 짐을 나누면 둘 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조롱하지 않기. 농담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요? 장난도 못 받아줘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은요? 농담으로 포장된 비난, 웃음 뒤에 숨겨진 무시, 장난이라는 이름의 모욕. 이런 것들은 상대에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농담인데 뭐, 다들 웃었잖아. 심각하게 받아들일 말이 아닌데. 하지만 말을 들은 사람은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우리는 가끔 경계를 잊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사이인데 뭐. 이 친구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이런 작은 조롱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야, 너 요즘 살 좀 쪘다? 아직도 그 일 못 끝냈어?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일상적인 대화처럼 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농담인데 뭐 어때? 친한데? 하지만 듣는 사람은 한 번 한 번 마음에 상처를 쌓아갑니다. 처음엔 웃어넘깁니다. 그러게, 요즘 살이 좀 쪘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도 웃어넘깁니다. 아이고, 내가 좀 느리긴 하지.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해. 그러면 조롱했던 사람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왜 갑자기 화내? 농담인데. 그동안 다 괜찮다고 웃었잖아. 하지만 웃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의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외모를 놀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능력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농담인데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같은 말을 누군가 나에게 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농담이든 장난이든 상대를 낮추거나 비웃는 말은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조롱하면
저 사람이 원래 그래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라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은 농담이었어라고 나중에 변명해도 이미 상처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조롱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이야 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거야.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전제가 관계를 망칩니다. 가족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각자의 생각과 선택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엄마 아빠가 너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 아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려 하고,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려 하고,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려 합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작 자녀가 원하는 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크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의 목소리를 묵살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따라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얼마나 생각해서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관계를 점점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한쪽은 지시하는 사람, 한쪽은 따라야 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진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상대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뭔가 말하려 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라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척하면서도 이미 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강요입니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 설령 그 선택이 내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내가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다 들었나요? 부모님이 반대했는데도 내 고집대로 했던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 배웠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고 상대의 대답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강요를 멈추는 순간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통제를 놓아주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5번째, 상대가 반성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하지 않기.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용서는 분명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서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먼저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갈등이 불편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게 무섭니까? 우리는 서둘러 덮어버립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잊자.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방치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괜찮대. 별일 아니었나 보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상처를 주고 또 괜찮아라고 하고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또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면 남편은 억울해합니다. 그동안 다 괜찮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이래?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계속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아내가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때 아닌 용서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를 가려야 합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가 반성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때 건네는 괜찮아가 진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관계를 치유하고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내가 그 깨달음을 인정해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내가 먼저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건 상대에게 앞으로도 이래도 되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바뀌어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나를 지키고 관계도 지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로 관계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아.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원망이 쌓여갑니다. 결국 어느 날 그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비로소 아,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독이고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단호함과 사랑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에는 때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뀌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남 탓하지 않기, 모든 짐을 혼자 떠안지 않기, 타인을 조롱하지 않기, 가족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기, 그리고 상대가 반성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하지 않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 탓하는 대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둘째, 혼자 모든 걸 떠안지 마세요. 짐을 나누세요. 그게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롱하지 마세요. 예의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넷째, 가족이라고 해서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통제 대신 존중을, 강요 대신 소통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때 아닌 용서는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가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용서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덜 해치면 됩니다. 더 많이 희생하려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됩니다. 더 많이 참으려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때를 가려서 용서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평등한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상대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남 탓을 멈추니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혼자 떠안기를 멈추니 상대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롱을 멈추니 상대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강요를 멈추니 진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때 아닌 용서를 멈추니 상대가 비로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정확히는 나의 습관을 바꾸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변화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